이 모든 것은 철저한 사전 기계 정비 덕분이다. 보통 기계 정비는 고장난 부위, 원인을 찾아 용접, 절단을 비롯한 기계 해체와 조립을 통해 정비하는 업무이기도 하지만 사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하는 건 역시 중요한 업무이다. 이렇게 손으로 만드시면 뭘 아시는 거예요? 지금 치면을 확인하는 건데요. 이게 그냥 육안으로 확인을 할 수도 있는데 손끝에서 오는 가공면의 거칠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잘 잡아주고 손 치고. 오케이. 안전한데 잡아, 안전한데. 뒤로 완전히 안전하게 빼놔라. 잠깐만, 스톱. 뭐가 안 맞다. 스톱. 잠깐만. 여기가 덜 올라왔네. 중심이 안 맞네. 잠깐만, 스톱. 흔들어봐. 오케이. 됐어, 놓고. 작업 현장에서 계속해 안전에 신경을 쓰는 김석준 기능인. 30여 년 전 겪은 아픔 때문이다. 제가 요 손가락 4개가 요 부위가 지금 자세히 보면 표가 날 겁니다. 지금도 보면은 요 마디들은 이렇게 작동이 되는데 요 마디는 지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장애가 남아 있는 겁니다. 예. 확연하게 남아있는 그날의 상처들. 입사 초 평소와 다를 것 없이 정비를 위해 기계 분해를 하려던 김석준 기능인. 그런데 어긋난 수신호에 손가락 4개가 기계 사이에 낀 것이다. 그것은 손가락뼈가 으스러질 정도의 큰 사고였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사고였죠. 그래서 그 사고로 인해서 많은 가슴앓이를 했고 또 이 회사에 계속 근무를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어떤 갈등도 느꼈는데 어쩌면 그 사고 덕분에 제가 안전을 더 중요시하는 그러한 쪽으로 제 마인드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순간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 방심한 탓도 컸지만 지금과 다르게 안전시설이 미흡했던 점도 없잖아 있었다. 이날 이후 김석준 기능인의 모든 초점은 안전이 되었다. 실제 작업 현장에서 겪은 위험 요소들을 하나하나 바꾸기 시작한 김석준 기능인. 지금 작업 현장에는 그가 고안한 안전 설비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 이 기계 라인에 설치된 노란색의 파이프 또한 안전을 위해 고안한 그의 작품이다. 체인을 교체하거나 안에 내부를 점검하기 위해서 콤비아 카바를 드러내야 되는데 그 무게가 80kg가 되기 때문에 인력으로 작업하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파이프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설치하고 해체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체인 등에 옷이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설치한 안전 덮개. 예전에는 무거운 철제 박스가 전면을 다 덮고 있어 기계의 상태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설치 또한 힘들었다. 이렇게 들어서 홈에 맞춰서 그냥 놓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밀면은 사람이 옆으로 이렇게 밀어도 빠지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무게가 얼마 나가지 않으니까 이거 쉽게 탈부착이 가능하고 어차피 작업자가 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거는 여기서 차단이 되니까 충분히 그 안전 기능을 한다고 봅니다. 공장을 오가며 자재를 나르는 차량에도 김석준 기능인의 아이디어가 더해졌다. 차량 하단부에 덮개가 설치된 것이다. 기존 차량에 안전장치가 없어 체인에 옷이나 손가락이 끼이는 사고가 덮개를 설치함으로 사라졌다. 미끄러웠던 이동 통로도 그의 제안으로 변화되었다. 옛날에는 손으로 하다 보면은 하상도 많이 입고 이래가지고 옷을 항상 여름에도 항상 긴 옷을 입고 일을 하는데 이제는 긴 옷 입고 일을 안 해도 되고 회전체에 저희들이 옷가지가 끌려 들어가서 아차하는 순간도 많았고요.
그것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안전 사고가 많이 일어날 뻔했는데 기장님한테 말씀드림으로 인해서 기장님이 그런 거를 많이 개선해 주셔가지고 지금은 안전하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준 기능인이 변화시킨 건 안전뿐만이 아니다.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기계의 설비를 엘리베이터 승하차 방식으로 개선시킨 것도 크다. 과거 경사면에서 자재를 미끄러뜨려 옮긴 이동 방식은 설비 라인에 충격을 줘 부품 등이 파손되어 교체가 잦았지만 개선된 이동 방식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여 생산성을 올리는 데까지도 한몫했다.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35년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제 자신의 어떤 개발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던 부분도 오늘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좋은 어떤 밑거름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 기술을 접할 땐 소질도 적성도 없어 선생님조차 말릴 정도였지만 하루 3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을 정도로 연습에 연습을 거듭한 결과 지방기능대회 최연소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후 산업 현장에서 800여 개의 기술 발주. 이런 부분을 인정받아 2014년 1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되었다. 집안의 어떤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막내 동생이 이제 진학을 앞둔 시기였고 제가 기술도 배우면서 또 제가 돈을 벌어서 막내를 지원하는 그것도 하나의 이유가 됐던 거죠. 어려운 가정 형편 탓에 국비 지원을 받아 진학한 고등학교. 학교에는 당시 비록 힘들었지만 그를 기능인의 길로 이끈 추억들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그중 학창시절 눈을 비벼가며 익혔던 용접물에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한 김석준 기능인. 지금 봐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저렇게 용접을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도 많이 했고 또 하면서 배가 고파서 잠이 안 오는 그런 것도 느껴가면서까지 기능을 익혔는데 그렇게 배운 경험과 기술을 후배 기능인들을 위해 나누고 싶다는 김석준 반갑습니다. 기능인. 후배들을 위해 특별한 강의를 준비했단다. 여러분 이렇게 얼굴을 보니까 제가 40년 전에 시골에서 보따리 하나 싸들고 기숙사에 짐 풀어놓고 이렇게 생활하던 그런 모습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용접을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 담임 선생님이 그래요. 너는 보니까 이쪽에 소질이 없는 것 같으니까 요새 조선소 가면 취직이 잘 되니까 그냥 용접을 그냥 자격증만 따고 나머지 공부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야, 열심히 해도 그쪽에 소질이 없는데 열심히 한다고 되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방대회 할 때는 제가 금메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반드시 저는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항상 그 꿈이 꿈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 꿈은 이루어질 수 없고 그 꿈에는 여러분들의 피나는 노력, 실천이 동반되지 않으면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강의가 끝나기 무섭게 이어지는 질문들. 선배님은 지금 이런 직장이 있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 세상의 일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쉬운 일도 있고 또 보면 더러운 일도 있고 깨끗한 일도 있잖아요. 그죠? 첫 직장이 뭔가 안 좋더라도 내가 원하는 또 내가 비전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여러분들 장래를 결정하는 좋은 어떤 방법이라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꿈꾸는 전국대회 아니 세계대회 그 메달을 꼭 따실 수 있도록 멀리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자, 건강하세요.